한번 뭐 맡아본 사건 있어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같이 했는데, 이제 해고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취합해본 스토리를 보면 여자 직원들은 대부분 젊고 주로 이제 전화로 많이 업무를 하는 곳이었고, 거기 있는 그 본부장급인 그 가해자는 전체 관리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, 여자 직원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렇게 2년 정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. 그 상황에서 계속 언어적으로 계속 성희롱을 하고,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적 성희롱은 여러 가지 진술서를 받거나 증거가 모여서 저희가 징계할 때 그걸 징계를 했지만, 직장 내 괴롭힘도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중간중간 나가서 술을 마시고, 남자 직원들한테는 특히 점심때 저녁 때 그렇게 술을 많이 권했다 그래요. 그래서 사실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술을 마셔야 되고, 언어적인 폭력도 있었는데,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좀 증거가 부족해서 징계를 못 삼았고,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비교적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그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그 회사에서 해고를 했고요. 그 해고한 거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자기 억울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건 거죠. 공무원으로 치면 뭐 파면에 대한 소청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2심까지 해서 결국은 이 정도 성희롱이면 해고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던 그 사례를 수행했던 경우가 있고요. 사실 성폭행과 성희롱이 좀 다른데, 성폭행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강간이라고 부르는 성관계까지 간 강제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, 성추행은 그거보다 덜한 뭐 만지거나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. 성희롱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성희롱은 사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, 저기 멀리 있는 제3자끼리는 성희롱을 해도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추행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성희롱이 있어도 이게 성폭행이나 성추행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해고까지는 잘 안 했던 게 우리 판례의 경향이었는데, 사실 제가 맡은 케이스가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거의 굉장히 앞선 사례로 성희롱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됐던 케이스여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고요. 이제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성희롱을 넘어서서 이제 성추행, 때로는 이제 성폭행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, 항상 술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. 항상 술자리 끝나고 나서 좀 그 여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접촉을 한다거나, 또 더 심한 케이스는 뭐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뭐 끌고 나가는 장면까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, 요즘은 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문화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까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. 근데 아까 배 변호사가 한 말 중에 되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, 이 성희롱 같은 경우도 꼭 왜 형법적으로 왜 처벌이 안 되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, 성희롱은 좀 이 형법상 죄가 성립되려면은 뭐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,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희롱을 지금 형법으로 처벌하는 구속요건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는 아니고, 아까 뭐 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좀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로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되게 많죠. 그 오래전에 있었던 모 여자 검사님의 미투 사건도 엄밀히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자 실제로 만약에 만졌다면 그건 성추행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지. 심지어야 뭐 그 검사도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정도인데, 일반 사기업체에서의 그런 20대 갓 졸업한 이런 여직원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봐서는 좀 비일비재했을 것 같아, 이런 문제들이. 근데 이럴 경우에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일단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성희롱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통화 녹음이라던가 현장 녹음이 있다면은, 당연히 이 당사자 사이의 대화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셔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.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,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뭐 가만히 계시진 마시고요. 좀 일지 같은 거를 다이어리 형식으로 적어 두신다면은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좀 지속적인 것을 나중에 입증할 때 가장 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. 또 어떤 의뢰인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거든.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너무 수치스럽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좀 친구한테 좀, 야, 나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당했는데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라고 보낸 카톡이라던가 문자가,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, 좀 나중에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좀 유리하게
작용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그때그때마다 힘드시더라도 좀 증거를 좀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. 실제로 저희가 봤던 사례,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도 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대리 이제 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손을 잡는다든가 말로 이제 희롱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.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거절하기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 직후에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. 어제 왜 그러셨어요?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실제로 그 상사가 이 사람이 문제 삼을 걸 걱정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, 순간 취해 실수했나 봐, 이런 문자들을 이제 많이 답을 남기시는데 그게 증거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녹음을 할 수가 없죠. 그 우발적인 상황에서 녹음하거나 뭐 문자를 남길 수는 없는데 그렇게라도 확인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, 이번에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진호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고가 되거나 징계를 받아서 문제가 돼서 올라온 사례 중에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많고 요즘에 엄청 사건이 많고요. 그다음에 이게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우리 회사가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는 회사도 많거든요. 그러면 이걸 이제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게 됩니다.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진적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바쁘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슈가 됐을까?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말을 못했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계속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사건도 많고 이슈도 많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, 이번에 이 이효은 장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식으로 정말 어떤 언어폭력과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또 전 국민이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,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요새 좀 더 웃긴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직장 내 을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상사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왕따시키는 경우도 또 역의 케이스도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고. 네. 그 음식 하시는 팀장은 뭐 경력이 1차라는데 그 밑에 있던 실무를 맡았던 분은 거의 뭐 10년 이상 베테랑이라면 오히려 이 네. 위에 있는 사람은 은밀히 딸을 시킨다거나 본인들끼리 일을 하면서 되게 무시를 한다거나, 참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교과서 외의 일들이 항상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분하셨습니다. 안녕. 안녕.